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희수입니다. 오늘 3명의 의사가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로 모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모이는 이유는 세길병원 척추진료팀이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했고, 치료법을 공식적으로 저명한 SCI 저널에 게재가 승인이 되어서 그 기념으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여기 공저자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척추 수술은 엄청 많은데 논문 주제를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정확히 말하면 논문 주제는요, 감압술입니다. 보통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여서 신경이 눌리는 걸 안 눌리게 만드는 게 허리 수술의 요체거든요. 신경을 안 눌리게 만드는 감압술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감압술을 하는 척추 의사들의 오랜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뼈를 적게 건드려서 뼈의 손상을 적게 해주고 안전하게 감압을 할 것인가가 오랜 척추 의사들의 숙제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을 도입해서 뼈를 건드리지 않고 감압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전통적인 치료를 새롭게 개선한 방법을 논문으로 투고하게 된 겁니다. 사못을 보정하는 걸 이 수술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된다라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야사못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에서는 안정을 시켜주는 후방 구조물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척추 뒤에 후궁과 후궁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하는 감압술이라서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나사못 보정 없이도 척추체가 그 분절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봤을 때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묘합술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방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제거하셨나요? 머리 수술을 할 때 머리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척추도 척추뼈로 보호가 돼 있으니까 척추뼈를 많이 열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야가 좋지 않을 때, 피가 많이 날 때, 지혈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는 많이 째고 뼈도 많이 떼내고 수술을 했던 것이고, 요즘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혈도 잘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더 정확한 구조물을 보면서 가까이서 수술을 하니까 컨트롤이 잘 돼서 뼈를 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이고, 후방 구조물을 제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수술 기법은 그것은 인대나 근육만 일부만 손을 대는 것이지 뼈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강압술이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할 수 있나요? 고령이라고 하면은 앓고 계신 질환도 많으실 거고, 또 신체 자체가 수술을 받기에 약하신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양방향 척추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신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할 때의 출혈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빠른 재활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양방향 척추내시경이지만 저희는 충분한 감압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효과가 이전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방법이 아닌 비등비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의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세도 가능할까요? 좀 많이 하잖아요. 김 선생님, 처음에 제가 골절제 없이 감압술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셨죠,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척추 수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날 와서 원장님이 수술한 CT랑 MRI를 봤는데, CT는 수술 전과 후가 거의 변화 없이 같은데 MRI 상에서 신경을 누르는 황색 인대와 골극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준범 선생님도 못 믿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정형외과 전문 내지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아마 뼈를 치지 않고 감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대부분이 이게 가능해? 라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나 그리고 나와서 대부분의 프랙티스를 할 때 보면은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뼈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을 하고, 뼈를 얼마나 절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경을 보는 것도 순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뼈절제 없는 암압술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 병원에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입장으로 사실은 입사를 하게 됐고 첫날 수술장 들어가서 암압술을 하는 거를 보고 정말 그게 가능하구나. 이대용 원장님께 발생하게 된 일화를 듣게 되고 나서 확실히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화가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을 제가 원래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뭘 알고 있었냐면은요, 뼈를 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수술한 지가 이제 만 2년 넘었을 거예요. 3년 되다가나. 제가 노력하면 골절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참고 해보자 했더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수술할 때 이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거의 근접하게 알았고요.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열적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다 뼈를 깎아서 안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뼈를 친다고 해도 안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구멍을 조금 넓히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 안정성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말고 보존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보존적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존적인 치료는 주사, 약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하고도 생활 습관이 안 바꾸면 다른 마디의 협착은 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거는 허리가 자꾸 휘면서 코에 힘이 빠지면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면서 못 걷게 되고 못 걷게 되면서 몸이 늙어버리는 거거든요. 걷는 양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결국 코어의 힘을 잘 길러주고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함양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현 상태에서 협착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보존적인 치료가 근본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수단 중에 하나로 저는 수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나중에는 어떤 치료법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창의적인 이중원 선생님. 그 드래곤볼에 보면 선두라고 하나 먹으면 갑자기 다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먹는 치료제로서 뭔가 몸이 개선되는 거가 궁극의 형태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과적인 영역인 부분이고 외과적인 영역은 엎드리면서 영화를 보고 정말 가느다란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수술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치료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의사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기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